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컵을 잡았는데 자꾸 손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붓글씨를 쓰다가 힘이 빠져서 글자가 삐뚤빼뚤해진다든지, 젓가락질이 어색해져 밥을 먹다가 자꾸 흘리는 경우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손에 힘이 빠진 거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바로 뇌경색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김 할아버지는 평소 서예를 즐기셨습니다. 힘 있는 붓글씨로 늘 주변 어르신들의 박수를 받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글씨가 자꾸 번지듯 흐려지고 행마다 힘이 빠졌습니다. 본인은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되네 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복지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손목에 힘이 남지 않아 붓을 잡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작은 경고를 먼저 보냅니다. 그 경고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곳이 바로 손입니다. 손은 뇌가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뇌 건강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손 움직임과 감각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한쪽 손만 저리거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평생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조차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병원에 가신다면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고 죽음을 가르는 지식입니다. 특히 뇌경색 전조 증상 중 손에서 먼저 나타나는 8가지 신호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9988 건강 비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전조 신호는 한쪽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손이 잠깐 저린 건 누구나 경험합니다. 잠을 잘 때 팔이 베개에 눌리거나 오래 장을 들고 다녀서 피곤할 때 손끝이 저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쪽 손만 지속적으로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혈류가 막히며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주말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걸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괭이를 잡은 오른손이 자꾸 저리고 손끝이 남의 손처럼 둔해지는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아, 요즘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며칠 뒤 텃밭에서 호미를 들다가 손에서 힘이 빠져 도구를 놓쳐버렸습니다. 놀란 가족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결과는 뇌경색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 덕분에 큰 후유증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손뿐 아니라 몸 절반이 마비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여성분은 아침에 세수를 하다 오른손 끝이 둔해진 걸 느끼셨습니다. 비누를 잡아도 감촉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물이 차갑다는 감각조차 희미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은 즉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었고 빠른 치료 덕분에 큰 위기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끝 감각은 뇌가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등입니다. 한쪽 손만 유독 저리거나 둔해지면 그건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순간을 나이 탓, 피곤 탓으로 넘긴다면 후회는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는 작은 의심에 바로 병원에 가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끝의 작은 저림과 둔함,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전조 신호는 손에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한두 번 컵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단순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평소에는 멀쩡하던 손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 힘이 빠지고 특히 한쪽 손에서만 반복적으로 물건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자바라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74세 박 어르신은 늘 장기를 두시며 친구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장기알을 집으려다 손에서 자꾸 떨어뜨리곤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손이 미끄러운가 보네 하고 웃어넘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그릇마저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가셨고 검사 결과는 뇌경색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손뿐 아니라 전신이 마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는 달랐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다가 연속으로 2번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뇌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지만 조기에 치료받아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행동했느냐, 그냥 넘겼느냐였습니다. 하나는 평생을 후회로 남길 뻔했고 다른 하나는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숟가락이든 컵이든 젓가락이든 손에서 물건이 자꾸 떨어지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그 작은 순간을 단순 실수로 여길지 아니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로 받아들일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손에서 자꾸 물건이 빠져나간다면 그건 단순히 힘이 빠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가 지금 위험하다고 울리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전조 신호는 글씨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삐뚤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글씨는 단순히 손으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 출발한 정교한 신호가 손목, 손가락 끝까지 매끄럽게 전달되어야 한 획, 한 점이 제자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글씨는 뇌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동네 사랑방에서 늘 장부를 쓰시던 분입니다. 늘 반듯하고 힘 있는 글씨로 계산을 정리해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글씨가 자꾸 삐뚤어지고 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눈이 침침해서 그렇겠지 하고 안경 탓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날이 갈수록 더 흐트러지고 획마다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정 어르신은 집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지금은 손목에 힘이 남지 않아 그 반듯했던 글씨 대신 간단한 서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72세의 김 아주머니는 손주에게 편지를 쓰다가 자신의 글씨가 평소와 다르게 울퉁불퉁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원래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않는데 싶어 곧장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고 즉시 치료를 받아 지금도 손주들에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직접 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글씨는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손이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글씨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삐뚤어진다면 그건 피곤해서도 건망증 때문도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지금 이상이 있다고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웃어넘기면 평생 붓이나 펜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는 작은 의심에 바로 병원에 간다면 다시 건강하게 글씨를 쓰고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는 뇌 건강의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갑자기 흐려진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 전조 신호는 단추 채우기나 젓가락질 같은 섬세한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단추 구멍에 단추를 끼우는 건 아주 작은 차이만 나도 실패합니다. 젓가락으로 콩알을 집는 것도 0.1의 정밀함이 필요하죠. 그만큼 뇌에서 손끝까지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가능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런 작은 움직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민 할아버지는 폭지관 수업을 마치고 자켓을 입으시는데 단추가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아유, 나이 들어 그런가 보지 하고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때 단추를 채우지 못한 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던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면 나이 탓, 허리가 아프면 나이 탓, 손이 둔해져도 나이 때문이지 하고 쉽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변화와 병 때문에 생기는 변화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하시던 단추 채우기, 젓가락질, 바늘 꽂기 같은 동작이 갑자기 어색해지고 반복해서 실패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위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전조 신호는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센서입니다. 뜨거운 국을 받으면 바로 움찔하고 차가운 얼음을 잡으면 손끝부터 온몸이 반응하죠. 그런데 뇌혈류가 흔들리면 이 정밀한 센서가 가장 먼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겨울날에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집 앞에서 손주가 장난으로 눈덩이를 쥐어줬는데 따뜻하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변이 모두 웃었지만 사실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양치하다가 물이 넘어가면서 심하게 사례가 걸렸고 곧바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 이미 손 감각뿐 아니라 삼키는 기능까지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68세의 한 아주머니는 뜨거운 전기포트를 만졌는데도 그냥 미지근하네라고만 하셨습니다. 가족이 놀라서 손을 뺐는데 피부는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 손 저림도 없었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병원 진단 결과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때 가족이 그냥 넘겼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끝 감각이 둔해지는 건 단순히 신경이 둔해진 게 아닙니다. 특히 뜨겁고 차가움의 구분이 흐려진다면 그건 뇌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와 질병을 구분하는 겁니다. 나이로 인해 감각이 조금 둔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지 못하는 건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뇌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무시하면 뇌는 결국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순간 바로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끝이 뜨겁고 차가움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큰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 전조 신호는 손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숟가락 하나, 컵 하나를 드는데도 손이 납덩이처럼 내려앉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힘을 내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 손은 갑자기 무거워지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9세장 어르신은 평소 바둑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둑알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마치 손이 자기 것이 아닌 듯 무겁고 둔하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분은 나이 들어 그렇지 하고 웃었지만 장 어르신은 불안해서 바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이미 80% 이상 좁아져 있었고 의사 선생님 말씀은 조금만 늦었어도 큰 발작이 왔을 겁니다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때 치료를 받아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밥상에서 숟가락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져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이고, 나이 드니 밥숟가락도 힘들다 하고 농담처럼 넘기셨죠.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오른쪽 팔 전체가 마비되어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호였지만 한 분은 살았고 한 분은 평생의 불편을 안고 사십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즉시 행동했느냐, 그냥 넘겼느냐였습니다. 손이 무겁게 느껴지고 작은 물건조차 들기 힘들다면 그건 절대로 노화 현상이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의 무거움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6번째 열쇠입니다. 7번째 전조 신호는 손끝이 떨리거나 손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손이 조금 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했을 때나 피곤할 때 나타나는 가벼운 떨림은 흔합니다. 하지만 뇌혈류가 불안정해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갑자기 시작되거나 한쪽 손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윤 어르신은 손주 생일에 케이크를 자르려고 칼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갑자기 덜덜 떨려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며칠 뒤 윤 어르신은 집에서 쓰러지셨고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결국 오른쪽 손발이 모두 불편해져 지금은 지팡이에 의지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장을 보던 중 거스름돈을 받으려는데 손이 갑자기 심하게 떨렸습니다. 왼손은 멀쩡한데 오른손만 그랬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 즉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에 작은 혈전이 막히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빠른 치료 덕분에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손의 떨림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떨림, 한쪽 손에서만 나타나는 떨림은 뇌가 보내는 위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는 직감에 따라 바로 병원에 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끝의 떨림은 가벼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 속에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7번째 열쇠입니다. 8번째 전조 신호는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손끝이 저려서 물건을 놓쳤는데 내일은 멀쩡해지고 밥을 먹다가 젓가락이 자꾸 떨어지다가도 다음 날은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줄여서 TIA라고 부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뇌혈류가 막혔다가 풀리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건데 이건 곧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1세 송 할머니는 며칠 동안 숟가락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지다가도 다음 날은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글씨도 갑자기 삐뚤어졌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곤 했죠.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송 할머니는 갑자기 말을 못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진단은 대규모 뇌경색.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셨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받는데 손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멀쩡했죠. 이상하다 싶으셨던 그분은 바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 풀리는 상태였습니다.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뇌가 보내는 최후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야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끝의 변화가 잠깐 왔다가 사라졌다고요? 그건 다행이 아니라 위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8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죠? 손끝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 8가지는 모두 뇌경색이 보내는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진다. 단추나 젓가락질 같은 섬세한 동작이 잘 안 된다. 뜨겁고 차가움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손이 무겁고 힘이 빠진다. 손끝이 떨리거나 흔들린다.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된다. 여러분, 이 신호들은 절대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모두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병원에 가느냐, 그냥 넘기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평온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손끝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9988 100세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